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어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9일 국제 친선 경기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포르투갈 대 크로아티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포르투갈은 지난 경기에서는 완벽하게 경기의 분위기를 틀어지고 핀란드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윙어들의 활약을 바탕으로 컷백과 중거리로 상대의 골문을 타격하는 모습이었다. 다만 중앙의 힘에서는 크로아티아도 아직 일정 수준 이상의 퍼포먼스는 보여줄 수 있는 팀이다. 결국 포르투갈이 지난 핀란드와의 매치와는 다르게 공격의 숫자가 그렇게까지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을 만들기는 어렵다. 이어서 크로아티아는 지난 매치에서 승리를 기록했다. 물론 상대가 내려앉아버리면서 자신들이 경기를 컨트롤하는 시간이 길었던 점을 간과하긴 어려울 것이다. 여전히 클래스가 살아있는 중원 선수들이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포르투갈을 상대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어려운 양상이다. 크로아티아도 공격이 확실하게 찬스를 잡아내는 것으로 이어지기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을 것이다. 양팀이 중원 싸움에서의 우위를 잡아내기는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이다. 직전 경기 성적이나 득점력이 꽤 올라온 모습이기도 했지만 일단 지난 경기 상대는 두 팀과 비교하면 약체였던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지난 경기들처럼 찬스를 압도적으로 많이 잡아가는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접전이 예상된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덴마크 대 노르웨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덴마크는 스웨덴을 격파하는 데 성공했다. 다만 스웨덴이 상당히 소극적으로 나서는 편이었기 때문에 호이비에르나 에릭센이 어느 정도 퀄리티를 보여줄 수 있었던 매치였다고 보는 편이 나을 것이다. 노르웨이는 전방 선수들의 기동성이 덴마크보다 훨씬 월등한 편이기도 하다. 호이비에르나 에릭센이나 전환 상황에서 강점을 가진 미드필더는 아니기에 노르웨이 상대로는 기동력 좋은 상대 선수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노르웨이는 수비는 늘 약점이라고 할 만한 상황이다. 솔바켄 감독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지만 수비 안정화에는 재능이 크지 않은 유형이다. 물론 홀란드가 있는 상황에서는 공격에서의 방점을 확실하게 찍어줄 수 있는 선수가 있기에 노르웨이가 전반적으로 성적이 잘 찍히는 편이기도 하다. 기동성이 좋은 노르웨이가 덴마크를 스피드에서 압도하는 것을 기대해 볼 만할 것이다. 물론 노르웨이가 고질적인 수비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팀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래도 화력에서 노르웨이가 나쁜 모습은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노르웨이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벨기에 대 룩셈부르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벨기에는 몬테네그로를 잡았지만 경기력에 만족하긴 어려워 보인다. 필드골은 데브라이너가 넣은 한 골이 전부였고 90분 이후에 얻은 PK로 겨우 2골 차이의 승리를 기록했기 때문이었다. 오펜다도 루카쿠의 대체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이 경기력으로 밝혀진 상황이기도 하다. 그만큼 루카쿠가 가진 비중은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신 루카쿠도 맨마킹이 붙거나 하면 상당히 멘탈적으로나 경기력으로나 기복을 꽤 보이는 편이기도 하다. 이어서 룩셈부르크는 수비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지난 경기에서도 슈팅보다도 태글 숫자가 더 많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래도 프랑스의 다양한 공격 패턴의 3골을 허용하는 모습이었지만 프랑스보다 벨기에가 수비를 해내는 데는 좀 더 수월하다는 것은 다행인 부분일 것이다. 지난 경기처럼 중앙에 블록을 깔아버리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기도 하다. 벨기에가 득점력에서 고전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일단 루카쿠만 막으면 어떻게든 벨기에의 공격을 멈출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래도 룩셈부르크와 벨기에의 체급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벨기에의 원톱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점은 확실한 부분이다. 벨기에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스페인 대 북아일랜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페인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 모습으로 안도라를 격파했다. 특히 가장 까다로워하던 템백을 돌파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특히 지난 경기에서는 로드리가 빠지는 등 사실상 2군으로 경기를 치렀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북아일랜드를 상대로도 무리 없이 스페인이 잘하는 점유 운영을 할 수 있을 전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어서 북아일랜드는 현재 핵심인 마제니스와 에반스가 소속팀이 없다. 사실 수비의 정신적인 지주인 에반스도 올 시즌 맨유에서의 입지는 비상 후보기도 하다. 따라서 북아일랜드의 전력 자체가 백수인 선수들까지 끌어오지 않으면 정상적인 전력을 구축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일단 몰도바를 상대로도 5백을 가동하면서 점유율을 포기하는 성향인데 앞서 언급했지만 스페인이 이 템백을 뚫는 데 어려움은 그다지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스페인이 안도라를 상대로도 압도적인 점유와 템백을 돌파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을 결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북아일랜드 엔트리에 소속팀이 없는 선수들이 있을 정도로 질적으로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현실이다. 스페인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미국 대 콜롬비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은 에너지 레벨이 높은 젊은 선수들의 기세가 좋은 팀이다. 다만 젊은 혈기로 콜롬비아의 웅크리는 특성을 제대로 공략하기 어려워했던 것은 사실이다. 2010년 이후로는 미국이 콜롬비아에게 승리를 가져간 적이 없을 정도다. 전반적으로 트리니다드 토바고에게 패하거나 수비가 강한 슬로베니아에게도 패하는 등 미국이 기동성을 살리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득점력에서 고전하는 면모가 강한 것도 사실이다. 이어서 콜롬비아는 남미 예선에서 유일하게 무패를 달리고 있는 팀이다. 브라질을 격파하거나 평가전에서 스페인을 상대로도 승리를 기록하는 모습이다. 생각보다 유럽 5대 리그에서 활약한 경력이 있는 알짜 선수들이 수비진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 전력이기도 하다. 물론 아직도 하메스가 주축이 되어야 하는 공격진의 세대 교체는 아쉬운 부분이다. 디아스가 있긴 하지만 디아스도 드리블 능력 이외에는 리버풀 팬들의 평가가 아주 좋지는 않은 선수기도 하다. 미국이 기동성을 살리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웅크리는 팀을 상대로 고전하는 편이다. 콜롬비아를 상대로도 이는 예외라고 볼 수는 없었다. 대신 콜롬비아도 수비에서의 퀄리티가 좋지만 결국 공격진의 세대 교체가 좀 느린 점은 아쉬운 면모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멕시코 대 브라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멕시코는 제3국이나 원정에서 약하다는 점이 단점이다. 볼리비아전에서도 미국에서 경기가 열렸지만 1대0으로 겨우 이긴 것은 추한 모습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었다. 특히 멕시코의 문제는 중앙을 뚫어버리는 것에 약하다는 것인데 월드컵에서도 전반적으로 측면에 기대는 경우가 많았고 페예노르트의 주포인 히메네즈도 이 상황에서는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에 한계가 없지는 않았다. 이어서 브라질은 남미 예선 6위로 2023년을 마친 시점에서는 위기감이 돌았다. 하지만 잉글랜드와 스페인을 상대로 1승 1무를 기록하는 등 썩어도 준치라는 평을 들을 만한 퍼포먼스는 보여준 모습이다. 실제로 호드리고와 비니시우스 듀오와 함께 17살의 나이에 활약을 보여주는 엔드릭이 어느 정도 기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네이마르가 없는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던 대목이기도 하다. 브라질은 특히 여전히 전방에는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고 같은 선수들도 있는 상태다. 아직 브라질의 전력 자체가 상했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따른다. 멕시코는 홈이 아니면 상당히 부진한 경우가 잦고 중앙을 뚫어내는 면모도 그다지 좋지는 못한 모습을 보인다. 브라질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